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19번 조석현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이 화제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은 몇 명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게 지금 1이 빠졌거든요. 이게 1번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론이고요, 2번이 블록체인 기술, 3번이 전망, 4번이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보는 게 잘 보여요. 여러분, 비트코인이란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온라인 가상화폐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또 신용카드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용카드와는 본질적으로 아예 차이가 다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A가 B에게 이체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정보가 가게 되겠죠. 이때 B는요, A로부터 그 카드의 정보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돈을 이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B가 언제든지 나쁜 놈이면은 언제든지 돈을 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가 생겼다? 비트코인이 생겼다 이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생겼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이 거래 장부를 모두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죠. 일단 기존 은행 시스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지금 은행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일단 A가 B에게 돈을 이체하게 됐을 때 은행에서 돈을 이체하게 되면은 그 이체했다는 내용이 은행의 중앙 서버에 남게 돼요. 근데 언제 중앙 서버가 지금 굉장히 철통 보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천재 해커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털게 되면은 언제든지 돈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으신 분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그냥 A가 B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내용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그러니까 두세 개가 털린다고 하더라도 남은 수천만 개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해킹 당할 수도 없고 조작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비슷한 예로는 책이 있어요. 이 해리포터라는 책이 세상에 수천만 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만약에 태운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리포터라는 책 자체가 사라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 기술은 책하고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기술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몇 년,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새로운 화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고 내려가고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기존 화폐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기존 화폐의 가치가 현재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화폐의 가치를 내리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조폐국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대량 생산되는 물건은 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2100만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그걸 올라가게 되면 값이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금이 있어요. 금은 세상에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값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폐의 값을 내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요, 어떤 국가가 소유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이런 게 터져도 값이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기존 화폐는 어떤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터졌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화폐는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소유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하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당연히 인생 역전한 사람도 많겠죠. 그 첫 번째 위험성은요, 거래소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A가 B에게 직접 전해주는 데에서는 해킹을 당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당연히 직접 만나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데서 비트코인을 줘야 돼요. 근데 아직 거래소에 관한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해킹이 되게 됐을 땐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변동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주 7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어요. 따라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이 내려가 있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오를 수도 있겠죠.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깊게 주의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2반 19반 조우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